네.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저는 오늘 그 시크릿의 최강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사업 설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방금, 네. 네. 사장님, 목소리가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들려요. 네네. 네. 저는 오늘 시크릿의 최강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사업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방금 최혜주 사장님이 저를 프로모팅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대가족이 9식구가 같이 사는 가족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랑도 같이 살고요. 친정엄마의 엄마랑도 같이 살고요. 저희 언니가 블루다이아몬드 정미선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언니네 가족도 같이 살고요. 그래서 총 이 9식구가 거의 9년째 같이 살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했냐면, 저희가 식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한 파워 소비자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소비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소비를 소득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크릿을 만나서 이 집에 다이아몬드 한 조와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왜 그랬을까?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시크릿은 시크릿만의 강력한 특징이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은데요. 시크릿은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언니, 백화점에서 33만 원인데 8만 4천 원에 살 수 있어. 유럽 미주에 900개 정도 매장이 판매하는 제품인데 다이렉트 앱으로 사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사이소금 전문 브랜드인데 제품 진짜 대박이야. 저는 이 시크릿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이 사이소금 전문 브랜드였다는 거죠. 그 좌측 상단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시크릿 매장에서 시험받고 있는 고객이에요. 근데 왜 이 사진을 올렸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에르메스입니다. 그래서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매장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 브랜드였다는 거를 저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회사가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크릿 초창기에 아이적 회장님하고 베티 부사장님이 인터뷰했던 그 장면을 한번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이작 회장님이 쇼핑몰 안에서 저희는 유명 스킨케어 브랜드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고 2005년에 우리 사이 미네랄과 칩천단 기술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시크릿이란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저희는 40개국 900개 매장에서 제품 판매 1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하나로 1조죠. 그 정도를 돌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 베티 부사장님이 그런데 2011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근데 이미 이 유태인 기업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한 거죠. 모든 판매 방식이 온라인화 되면서 그 고객들은 상호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관계 마케팅을 탑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시크릿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닙니다. 시크릿은 일반 유통기업에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탑재한 것뿐이죠. 저는 이 얘기는 분명 시크릿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시크릿만의 강력한 특징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존에 조금 전달하는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크릿을 제품도 회사도 플랜도 다 인정을 하는데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때 많으시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선입견. 저도 그 선입견을 무던히도 깨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처를 나름 받을 때도 있었고 파트너 사장님이 정보를 전하다 꺾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선입견을 깨기 전에 시크릿이 과연 이 선입견을 받을 만한 기업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시크릿은 일반 유통기업인데요.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탑재한 것뿐인데 심지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매장 방식이 90%고요. 아직 온라인 다이렉트 방식은 10%에 불과합니다.
점유율도 아직 매장 방식이 압도적이에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샤넬, 시슬리 이 브랜드가요. 공식 다이렉트몰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제가 샤넬 다이렉트 앱을 친구보다 먼저 이게 다이렉트 앱이 나왔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샤넬에서 다이렉트몰 생겼대. 근데 가격은 50%래.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샤넬에서 저한테 다이렉트 앱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고맙다고 캐시백을 공유해 줍니다. 근데 그 캐시백을 공유해 줬다는 이유로 갑자기 명품 샤넬이 샤넬 다단계 회사네. 누가 그러겠습니까? 전 시크릿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다 추천으로 갑니다. 은행도, 앱도, 병원도 모두 다 소비자 추천으로 가죠. 기업들은 지금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가는 그 전환하는 방식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토니모리 브랜드 아시죠? 그 토니모리 매장에 가서 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품 매장에 가서 그 사이소금 화장품을 후원하기가 참 난감하긴 했었는데 일단 해야 하니까 들어갔죠. 근데 토니모리 사장님이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시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니모리도 매장에 오는 고객을 회사에서 토니모리 공식몰에 회원가입을 시켜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다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토니모리 회사에서 그 고객한테 온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용 쿠폰이나 할인을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매장에 오던 고객들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회사랑 싸우고 있다. 온라인으로 다 뺏어갔다고. 이게 누구 좋으라고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기업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진짜 다양하겠구나. 근데 그 전환하는 방식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죠. 기업의 마인드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크릿은 처음부터 기업의 이념이 아시겠지만 부의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상생. 무언가를 바꿔나갈 때 시크릿은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토니모리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시크릿 앱을 상대 핸드폰에 깔아주면 그 앱에 나의 추천이 코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평생 그분이 쓸 때마다 5%를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앱을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전환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저한테 이제 호응을 하기 시작했죠. 여튼 결론은 시크릿은 일반 유통기업인데요.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탑재한 거고 근데 더 대박은 그 40개국 900개 매장을 모두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시크릿의 목표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 세상이죠? 내돈 내산 세상입니다. 소비자가 특정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광고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저는 시크릿이랑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크릿에 협찬받아서 광고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다 본인의 돈을 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환하는 방식을 소비자에게 다이렉트 앱을 광고시키고 소비자에게 집중해서 캐시백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캐시백을 내가 알린 사람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알린 사람이 알린 부분까지 공유해주는 방식이어서 돈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탑재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탑재하다 보니 추천인 코드가 전 세계로 공유해주죠. 시크릿의 진짜 큰 그림은 뭐냐면요. 한국처럼 매장이 없는 나라를 온라인으로 먼저 열고 추후에 이렇게 매장이 있는 나라들을 40개국 900개 매장을 순차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시켜서 연결시키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큰 그림입니다. 현재 매장들 문 닫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추세는 다 아시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저는 시크릿이 현재 40개국 900개 매장에서 쓰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가 상상이 가더라고요. 답은 금방 나와요. 지금 사장님들이 시크릿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SK2 브랜드를 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SK2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매장에서 판매 안 하고 다이렉트 공식몰에서 판매합니다.
다이렉트 앱을 설치하세요. 근데 가격은 물류창고에서 바로 쏘니까 원래 에센스 21만 원을 쓰고 계셨죠? 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입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가입하겠죠. 돈을 벌려고 가입합니까? 싸게 쓰려고 가입합니다. 심지어 주변한테도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돈을 안 줘도 다이렉트 열렸대. 너도 가입. 근데 이 가입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탑재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인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통 이렇게 삼각형 구도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삼각형 구도에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들어가.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 돈을 벌지 않아도 제품을 기꺼이 쓰는 소비자가 나오면 선점한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마지막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나와야 성공합니다. 제가 아메이, 비타민, 애터미, 고등어 이런 거 엄청 먹고 썼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 때문에 돈을 벌겠구나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먹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었거든요. 저는 아메이, 애터미의 최종 소비자죠. 이런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이런 소비자가 완벽히 나오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20년 가봐야 알아요. 소비자가 나오기 전에 사라지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시크릿은 이미 소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탑재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기업이에요. 유태인 기업이 맞습니다. 이렇게 시크릿은 글로벌의 소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열었던 타 네트워크처럼 열었기 때문에 타 네트워크처럼 처음부터 글로벌로 갈 때 브랜드를 설명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시크릿은 그냥 10만 원 쓰던 소비자를 3만 원으로 쓰게 하는 개척이 아니라 전환 구조라는 거죠. 글로벌로 갈수록 저는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하고요. 어떤 기업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시크릿은 두 번째 특징은요. 시크릿은 정기구독 소비자에게 집중해서 마케팅을 풀고 있다. 이게 진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크릿을 선택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보통 마케팅을 돈을 푸는 방식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A사, N사, H사 이런 회사들은요. 상위 4% 약 잘 판매하는 사람, 능력 있는 분한테 돈을 풉니다. 전 그래서 상위 4%가 될 자신도 없고 한 달에 1,000만 원 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만 한 겁니다. 그런데 시크릿은 마케팅 타깃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꾸준히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즉 찐 소비자층. 그 찐 소비자한테 마케팅을 집중해서 돈을 푼 거죠. 그림만 보셔도 확장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4% 사업자보다는 찐 소비자, 정기구독 소비자가 확장하는 파급력은 훨씬 큽니다. 저는 그 많은 미팅들을 할 때 처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저기요 저는요 제품을 쓸 수 있는데요 사업은 점점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팅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장님, 소비만 하세요. 근데 지금 한두 가지 쓰고 계시죠? 만약에 두세 개 더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소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시크릿은 시크릿 앱에서 원래 사용하던, 머리 감으시죠? 세수하시죠? 이런 원래 사용하던 제품 중에 한 3-4가지를 바꿔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런 데서 돈을 벌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팔고 상위 4%는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3-4개 쓴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이고 여태까지 마케팅은 그랬으니까. 근데 시크릿은 마케팅의 타깃이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해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도 10만 원 쓰고 애터미도 10만 원 쓰고 시크릿도 10만 원 써요. 근데 돈을 시크릿만 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저는 정확히 알고 쓰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달에 한 3-4개 정도를 썼을 때 조건이 확 달라지거든요. 시크릿은.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마케팅을 해야 하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기업의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아직도 사서 쓰니? 나는 구독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업들은 지금 소비자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 집중해서 소비자한테 마케팅을 풀고 있죠. 그리고 지난 5년간 미국 시장에서는 정기구독 시장이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구독 속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저는 멜론을 보니까 20년을 더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40대니까 20대부터 썼으니까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쓰고요. 유튜브도 쓰고요. 지금은 줌도 구독합니다. 한 달에 뭐 17,000원? 이렇게, 기업들은 이례적인 판매가 아니라 반복적인 그 안정적인 수익이 될 거고, 회원들은 어차피 들을 거, 어차피 볼 거, 어차피 먹을 거, 강력한 할인 선물, 무료 배송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였는데, 이 트렌드에 시크릿은 네트워크 보상을 엎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기업이 제품 중에 한 달에 한 3-4개 쓴다고 사업자라고 할 수 있나요? 소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소비자도 분명 제품이 좋으면 얘기할 수 있고 링크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은 그 정도 쓰는 정기 소비자에게 당신이 소비자라 하더라도 알리면 알릴 때마다 5%, 상대가 쓸 때마다 5%에서 15% 줄게. 이런 즉각적인 보상을 더했고요. 근데 여기다 끝나지 않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탑재하다 보니 공유가 시작되는 거죠. 공유라는 게 정말 엄청난 보상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소비들이 무한 공유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보상들을 시크릿이 한 달에 1,000만 원 파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요. 정기 구독하는 사람한테 혜택으로 준 겁니다. 단언컨대 시크릿은 정기 구독에 대한 이 보상 알고리즘 때문에 저희 집처럼 파워 소비자들은 스스로 확장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강력한 특징은요. 시크릿은 킬링 아이템이 강력하다. 시크릿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어떤 마케팅이 좋더라 하더라도 저는 모래성 쌓기 물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크릿의 기본 아이템에 대한 얘기만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크릿의 기본 아이템은 사의 소금과 머드입니다. 이게 제품화 되기 전부터 1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미 피부 미용과 치유를 위해 스스로 돈을 내서 찾아가서 몸을 담궜던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사해바다에 가는 것만으로도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는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해소금, 채굴권이 있어요. 사해소금은. 그래서 채굴권이 있고 즉각적으로 보이는 그 효과가 강해서 카피가 불가한 아이템입니다. 채굴권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해소금과 머드를 채굴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채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수요자가 많아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사해소금, 그거랑 사해소금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너무 강해요. 뭐 간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건선, 아토피, 탈모 이런 거는요 겉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설화수가 월화수도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기술력 카피는요. 근데 사해소금을 하얗게 만든들 이 즉각적인 효과가 전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피도 불가합니다. 물론 사해소금이 시크릿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크릿은 사해소금 전문 브랜드예요.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사해소금이 들어가죠. 아이작 회장님이 다큐세상에서 사해소금 브랜드 대표 CEO로 나와서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피부 질환은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해소금의 미네랄을 미네랄을 추출해서 우리 제품에 넣고 직접 사람들에게 경험해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했습니다. 아이작 회장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했는데 0.01%의 사해소금을 넣고 파는 제품을 가지고 저는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시크릿은 15년 넘게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로레알에서 제조한 프리미엄 사해소금 전문 브랜드라는 거, 그 기업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탑재해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템으로 최종 소비자를 만들 것인가? 이 제품은 퍼질 것인가? 이런 거를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시크릿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 바디버터 보면서 와, 이 제품 진짜 국민 로션 되겠다 싶었어요.
약이 아닌데 원료 때문에 그 치유 효과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저희 언니가 정미선 사장님이잖아요. 정미선 사장님하고 오지영 사장님하고 어린이 수영장을 같이 운영을 했을 때 아이들이 3명 중에 1명이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학원을 끊어. 긁으면은 난리 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이페비를 조금 차라리 올리고 애들 가방에 바디버터를 하나씩 다 넣어줄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학원 안 끊을 텐데.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아도 기꺼이 쓸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제품이 독보적이어야 돼요. 그 친환경 가끔 우리 제품 친환경이야, 무독성이야, 웰빙이야, 선점이니까 우리 회사 와. 이러는 분이 있는데요. 진짜 이건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웰빙, 무독성, 친환경은요. 정말 기본이에요. 저기 이불이 있어. 모든 회사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아, 봉다리 있어. 제품이 독보적인 킬링 아이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결론, 3가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 시크릿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3가지 특징은, 시크릿은 일반, 네트워크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유통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탑재한 기업이었고, 정기 구독 소비자한테 집중해서 돈을 풀고 있고, 시크릿은 킬링 아이템이 강력하다. 이 3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미팅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부분을 다른 회사를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강점을 강조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근데 시크릿이 또 마지막,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정말, 놀랬어요. 사실은 시크릿 가입할 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클럽 시크릿. 시크릿에 합류하는 분들이 더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할 거고, 강력한 멤버십으로 회원들이 뭉치게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릿을 애용하는 회원들은 정말 최고급의 여행을 최저가로 갈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될 거고요. 시크릿 회원이란 이유로 각종 강력한 글로벌 기업의 제휴를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시크릿 멤버십이 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강력한 공동체의 힘을 이 안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3가지가 아니라 이제 4가지가 됐다. 강력한 멤버십 클럽 시크릿의 합류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시크릿의 특징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는 저한테 시크릿 정보를 준 스폰서님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 정보를 준 자체에 너무 감사해요. 그날 밤 10시에 저희 집 오셔서 시크릿 정보를 전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학원을 하면서 어려움을 온몸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그래서 저는 이 시크릿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구해내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할 정도로 저는 이 시크릿을 꼭 전달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